최종 진짜 주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자, 마지막 거래일에 개인들이 오늘 강한 양봉 장세를 만들었네요. 자, 혼조로 끝났지만 이걸 혼조로 읽으시면 안 되죠. 네, 코스피는 오늘 0.3% 양봉, 코스닥은 무려 0.5%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주체가 오늘은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6월 달에 워낙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1조 이상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계속 상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투의 전조다. 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저께 그렇게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사실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깼고 오늘도 개파락입니다만 0.3%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요. 자, 반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또 자, 6월 마지막 거래일, 자, 마지막 거래일에 자, 모두 6월 달에 외국인 수급 때문에 자, 매도를 얘기를 했었고, 자, 이 미국은 또 뭐요? 이 팡주들이, 미국은 신기술주들이 급락, 자, 급락으로 사실상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순환 흐름이, 자, 로테이션이 자, 오고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만, 실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아침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장 하락에 대해서, 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1년째 미국 시장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1년째 급등입니다. 1년째. 그렇죠? 자, 그리고 60일선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고르기고, 자,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미국 시장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자, 이제 기술주에서 방어주들, 금융주나 이런 쪽으로, 자, 이 로테이션이 있을 거에 대해서 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좀 괜한 오버가 아닌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런 반등이 어떻게 있을까요? 없죠. 예, 자, 다우도 보시면, 다우도 그렇죠. 깊은 운봉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급등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버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붕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에 닥터둠은 뭐 40%까지 폭락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러다가 언젠가는 한번 맞으면, 네, 자, 인디언 기후제인가요? 네, 인디언 기후제처럼, 자, 비가 올 때까지 제산을 지내면 비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인디언 기후제는 100% 다 성공을 하는 것과 똑같이 버블 붕괴 얘기하고 올라갈 때마다 시장이 붕괴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언젠가는 붕괴가 되겠지만 그 언젠가가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깼는데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6월 달에 4월 위기설도 얘기하고 4월 위기설 이번에는요 6월 상투설까지 얘기하고 있죠. 개인들의 비중도가 높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판다라고 해서 4월 위기설에 이어서 최근에는 6월 상투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번 주는 조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 듯해 보였습니다만 어제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를 깼는 거고 코스닥은 좀 그런 듯해 보였지만 오늘 다시 네, 양봉을 냈습니다. 20일선도 걸렸고요. 그래서 자,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금 행보를 안 늘, 이게 뭐 나쁘다고, 그죠? 코스닥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뭐 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20일, 60일선 살아있는 이런 강세장에 여기에서 자꾸 시장 상투 얘기고 위기설 얘기를 한다면 4월 위기설이고 6월 상투설을 얘기한다면 주식은 언제 하나요? 주식은 뭐 교과서대로 무슨 예금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예금에서 1% 2% 날아가는 것처럼 주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매번 안 좋은 쪽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주식식 참여는 언제 하냐라는 거죠. 예. 믿고 가죠. 믿고 21선 60일선 살아있고 자, 한데 벌써부터 또 지난 4월
위기설에만 해도 심하게 그러더니 요새는 또, 자, 못 올라간 거는 맞아요. 자, 못 올라간 거는 맞지만은 대신 주가가 어째요? 3월달부터 자, 상승을 했고 지금 여기서 자, 행보하는 걸 가지고 이것도 상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아무튼 시장 분석을 할 바에는 종목을 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여기 보시면 차트 검색기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 한번 4월 이기설이니 자 6월 상투설이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종목 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자 여기에 있네. 코엔텍도 있고 자 DY 파워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산업 같은 자 이런 전기차 관련한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6월 달에 6월 상투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전기차는 예, 자 우리산업 같은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오히려 6월 달에 다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대부분 깨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고 시장은 그날 당일 수급 갖고 당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시자라는 거죠. 너무 큰 그림을. 그죠? 이렇게 전기차처럼 진짜 주식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자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신고가를 깨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 갖고 계속 물고 들어지는 자 이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데 괜히 자 4월 위기설부터 해서 자 또 6월 상수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하고 어떤 전문가의 견해가 그렇다면 자꾸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수급이 안 나갔는데 실적이 안 떨어졌는데 추세가 이탈을 안 했고 26시간 살아있는데 그걸 자꾸 매도를 하게 된다. 매도를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받아들이고 시장에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겠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죠. 예측하지 마시고 현 시점의 시장에 대한 정의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20일 60일선 살아있는 강세장이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1800개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1800개 중에서 자 지난 3년 동안 이익 성장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런 종목 이런 종목에 수급 확인된 날만 거래를 합니다. 수급 확인하고 매수를 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시장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죠. 지수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게 봤더니 무슨 종목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가 되겠죠. 예, 자 오늘 또 한번 자 신고가를 깼는 우리 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 26선 타고 2번 정도의 급소가 있었고 바로 진짜 주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었던 자리가 몇 차례 있었고 자 최근엔 기관 수급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매도가 있지만 우리 산업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깼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주식을 쭉 보셨던 분들은 자 그 종목 하나 몇 개만 정보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시가총액은 얼마인데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성장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산업은 아직까지 이것으로 자 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질 않아도 이미 벌써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 연도 160억 올해 19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예상 실적이 자 충분히 나오고 2분기부터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제가 추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아침부터 좋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자 오히려 전기차 관련한 종목은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보이고 없는 분들은 오늘 매매가 됐던 종목입니다. 실제 오늘 대박은 뭐예요? 바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자 오늘 실제 문자를 14,100원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최승호 플러스 모바일 회원들은 오늘 14,100원에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건데요. 자 아침에 그 이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신고가 임박했을 때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신고가 돌파가 아니라 신고가 임박했는데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가 봤더니 진짜 주식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거의 원톱은 TV홀딩스입니다. TV홀딩스가 아침부터 엄청난 CD 주문, 거기다 쌍끌이 주문까지 들어오면서 TV홀딩스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먹기 좋기는, 이거는 나머지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전부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죠. 5일선 탄다는 건 21선, 61선과 이격이 크니까 얘는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강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5일선 이탈하면서 5일선 너무 쉽게 이탈하니까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진, 에코, 후상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죠. 그런데 21선을 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오늘 PNE솔루션 21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5일선은 보유 관점이고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매매가 되겠지만 5일선은 보유하는 종목이고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죠. 해서 오늘 전기차가 좋은데, 전기차가 오늘처럼 오전에 장의 흐름이 한 차례 들었다 쭉 빼는 장에서 대부분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것이 테마가 오늘 전기차였었고, 전기차는 제가 대형 산불에 비견되죠. 대형 산불은 절대 쉽게 안 꺼진다라고 했죠. 끊임없이 불씨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전기차는 거의 대형 산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꺾이지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전기차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만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익극대합니다. 5일선 타고 가는 건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에코프로, 사마콘덴서, 일진머티리얼즈, 그런 종목은 5일선을 타고 가니까 이익을 극대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 관점 오늘은요 61선 타는 종목이죠. 61선, 얘는 급등하지 않고 있는 거죠. 21선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61선 타는 경우도 있죠. 이 61선이니까 61선 타면은 더 매수 관점은 더 쉬울 수도 있다. 근데 21선 타고 가는 상하프론테크는 그래도 매수가 됩니다. 게다가 오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임박에 있었죠. 역사적 신고가에 임박에 있고 오늘 14,100원이었으니까 아주 짧은 단봉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오늘 6% 정도 급등한 거니까 거의 3% 이상, 4% 정도 수익은 전기차 섹터에 관심을 중간에 안 놓고, 그 전기차 섹터 안에서도 21선에서 매수가 가능한 놈, 매수가 가능한 종목. 예를 들어서 사마콘덴서나 사마콘덴서나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죠. 사마콘덴서, 우리산업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은 어째요? 보유 관점이죠. 일진머티리얼즈를 여기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얘들은 다 홀드입니다. 홀드. 오늘 전기차 제일 좋았으니까. 그런데 얘들은 그런데 이게 21선을 타는 거는 매수가 되죠. 특히나 우리가 음봉을 먹는 21선 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오늘 매매가 가능했고, 거다 쌍끌이 수급까지 들어왔으니까 오늘 음봉을 먹는 자리가 좋았죠. 그리고는 오늘 신고가를 깰 건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요. 오늘은 음봉을 먹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는 다음 주 정도에 깨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오늘 사실 깬 거와 진배가 없죠. 거의 15,000원 가깝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매물, 15,000원에 걸려있는 매물들은 오늘 상당수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월요일날 신고가를 쉽게 깰 겁니다. 깼다가 밀릴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수급을 월요일날 보면 되겠고, 기관들 매도 나오고 외부 매도 나오면 같이 팔면 되니까.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신고가는 월요일날 가볍게 넘어서 15,000원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14,100원, 14,200원 여기서 상하프론테크를 있는 분은 보유인데 없는 분들은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상하프론테크는 우리 VIP 회원들에게 6월달에만 벌써 2번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사마콘덴서나 일진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처럼 저 밑단에서 잡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의견을 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이 거래하고 있었는데 조금 불안한 자리에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6% 양봉이 나옴으로써 신고가 임박을 해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자, 이 스윙으로 묻어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오늘 양봉이 참 보약 같은 양봉이다. 이 양봉에서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매물까지 사실상 이 양봉 하나로서 오늘 매물은 거의 다 소화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상하프론테크. 자, 관련 제품 정보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밑에도 켜놓고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뭘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같이 눌림목에서 21선 매매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P&E 솔루션이었죠. 여러분에게 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낯선 종목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오늘 했던 종목군들이 여러분한테 아주 친숙한 종목들, 실제 여러분과 매매를 해왔었던 진짜 주식들이 바로 오늘 상위 1% 진짜 주식이 다시 재선정이 된 게 많죠.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좋은 종목들은 바로 이들 종목이었었고, 자, 그 중에 상하프론테크랑 21선 타는 전기차는 해야 되는데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P&E밖에 없었을 겁니다. 21선 타고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상하프론테크는 일찍 여러분에게 최소 플러스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자, 보내드렸었고요. 자, P&E 솔루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전에 일찍 VIP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7,820원인가? 자, 근데 지금 8,000원까지 왔으니까 조금 올랐네, 그죠? 자, 이런 종목군들. 에서 21선 타고 하는 종목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만 수급 들어오면서 21선 탈 때는 여기가 다 급소입니다. 61선 탔네. 그죠? 61선 탈 때도 매수. 21선, 21선, 21선. 자, 매물을 반드시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음봉을 먹었는데 봤더니 수급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 종목은 차트와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짜 주식이라는 거죠. 적자에서 20억, 40억, 원래 자, 영업이익은 뭐 60억 정도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지난 2012년 50억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짜 주식을 제품 정보를 보고 21, 61선 타는데 21선, 60선 타는 자리에 수급 딱 들어오면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저렇게 만들어진 종목을 보면 오늘 다 전기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오늘 자 계속 조정이 있었습니다. 막판은 빼고 2시까지는 해서 조정일 때는 대장 테마를 내야죠. 대장주들. 지금 대장은 IT도 있지만 전기차가 모든 종목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오늘부로 자 IT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받으니까 IT 업종이 조정받기 때문에 자 금융업종이 좋을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또 증권업종까지 자 증권업종이 금융주랑 함께 같이 자 IT에 자, 대안주로서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가볍게 이 금융업종이나 증권업종과 달리 전기차는 IT 업종처럼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만, IT는 철저하게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깨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가 반등을 줬습니다만,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같은, 자, 미국은 팡주로 대변되는 신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도 IT 관련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반대편에 자, 이 IT는 지수와 직접적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대안주 성격의 종목을 찾다 보니 자, 금융증권업종을 보고 있는데 전기차는 아예 지수와 상관관계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지수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죠. 전기차는. 자, 그만큼 실적과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장과 무관한 이 전기차를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만 자 말씀드리고 있고 자 오늘도 상위 1% 진짜 주식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대박을 낸 거는 상하프론테크가 될 수 있겠죠. 상하프론테크, P&E 자 우리 산업 여전히 보유를 해야 되겠고 쟤들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사막콘덴서, 에코프로, 후성, 일진머티를 다 좋습니다. 다 얘들은 중간에 불안하다고 해서 던지면 꼭 후회를 한다라는 게 바로 전기차 섹터입니다. 지금
자, 이 IT 업종이 안 가니까 그냥 쉬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투자자들이 주식은 할 때와 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이 전문가를 의심하세요. 이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할 때와 쉴 때가 있다. 이걸 알 것 같으면 꼭 이런 사람들은 훈수만 뜹니다. 훈수꾼들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다 끝나고 난 다음 한참 폭락하고 난 다음이니까 아이고 주식 쉴 때인데 2007년도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시큰 올라가고 나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주식은 이때는 했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결과를 가지고 이때는 주식할 때와 이때는 주식은 쉴 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 시장 지수를 보고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고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훈수를 뜨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식을 할 때와 쉴 때를 알 수 있으면 그건 신익이에요. 신익에. 그건 다 끝나고 나서야 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365일 시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직업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뭔 들락날락을 해요. 들락날락을. 예, 들락날락. 꼭 들락을 한다는 것 같아요. 주가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들고 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그건 개인들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락날락이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럴 바에는 그냥 시장 안에 있으세요. 다만 물량 조절을 하면 되겠고 좋은 주식을 하면 되잖아요. 시장과 다소 무관하게 지수와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진짜 주식을 해버립니다. 바로 진짜 주식이 뭐예요? 실적 잘 나오고 지수와 상관관계가 제로라는 건 전혀 장애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수급 따라가고 실적 따라가는 건 그래서 전기차죠. 전기차. 얘들은 지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지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IT 장비들도 자, 이 코스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IT 관련한 종목은 지수에 아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좋아야만 얘들이 가는 거고 전기차는 코스닥이 좋아도 가고 안 좋아도 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매매하기가 좋았을 거는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아예 제로에 가까운 전기차가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탑픽은 상하 프론테크가 됐겠죠. 수급 들어갔고 21선 탔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가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기차 한 10종목 되는 거는 전부 다 좋습니다. 다만 그들이 대부분 5일선 타고 갈 정도로 좋아요.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니까 5일선 매매보다는 21선 매매가 여러분 입장에 더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전기차 종목 좋은 종목이라도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자 우리 산업인이 후석인이 일진머티리얼즈는 그냥 놓으시고 오히려 21선 타는 상하 프론테크 좀 여러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낮은 P&E 솔루션 이런 정도로만 자 오늘 눌림목자의 말씀을 드렸고 충전기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제조 또 배터리 관리 바로 BMS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데 은근히 포트가 다양하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20억 40억 자 1분기 280%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P&E 솔루션이 자,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면서 실적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뭐, 이런 개인 전문가들은 다 급속 충전기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P&E 솔루션 얘기하면 전부 충전, 저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저것만 갖고는 이런 실적을 못 냅니다. 그냥 진짜 주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요. P&E 솔루션은. 자,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전기차 섹터에 포함이 되니까, 자, 어부지리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갖고 계신 분은 보유고, 없으면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한 차례 더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수급, 기간 수급만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날 만약에 더 주더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죠. 더 주더라도. 자, P&E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1100억, 언제까지 잃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자, 오늘 최후의 토픽 종목은 바로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자, 티웨이 항공이 장거리 노선. 자, 오늘 아침에 미리 자, 이미 나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그렇게 해서 드렸고, 뭐, 하와이니 이런 장거리 노선은 2019년부터인가 장거리 노선을 취향합니다. 왜냐면 단거리는 자, 이 뭐 중국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수익성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장거리 노선.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갑니다. 장거리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기종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중대형 기종을
또 비행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치열한 이 시장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거리 노선, 마진이 좋은 장거리 노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장거리 노선은 한진칼의 진에어, 한진칼의 진에어는 이미 뭐 하와이도 가고 합니다. 예, 자 거기에 이어서 대외항공도 이렇게 자꾸 중대형 기종을 인수를 해서 장거리 노선을 자 가려합니다. 자 이미 이건 아침에 이런 재료고, 근데 이 재료로 티웨이홀딩스 어제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에게 이 상위 1% 진짜주의 통해서 여러 차례 자 여러분께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티웨이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모기업인 예림당까지 자 우리 진짜 주식에서는 티웨이홀딩스 예림당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티웨이항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핏 보면 자 뭐요 우리나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진에어도 그렇고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이 우리나라 것 같죠? 지금 순위가 어떻게 보면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진에어, 그리고 3순위가 이제 티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에어가 엄청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제주항공과 비슷하게 좀 달리고 있어요. 진에어. 저거는 한진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주항공이야 AK 거고, 티웨이항공은 예림당 거다. 예. 자, 요런 거는 아시고 계시겠죠? 자, 저가항공사 중에 자, 저가항공사하면서 장거리 노선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아침에 혹시 모르실까 말씀을 드린 거고, 티웨이홀딩스는 이미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CD 주문, 쌍끌이 주문이 오늘 아침에 30만 주까지 들어왔었습니다. 9시, 자, 먼저 9시 20분에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오늘 7만 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9시 50분에 수급이 오늘 20만 주가 네,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11시경에 오늘 수급이 얼마냐면 32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7만 주, 20만 주, 32만 주. 뭐요? 자, 이거는 계속 누적이 집계가 나온 거니까 장중에는 계속 CD 주문이 네,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티웨이홀딩스 해서 CJ가 CD 주문가 그리고 기관수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CD 주문가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던 최고의 종목이 티웨이홀딩스,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상하랑 이 두 종목이 오늘 우리한테는 상하프론테크, 티웨이홀딩스가 1순위고 CD와 쌍끌이,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와 테크가 CD와 쌍끌이 주문이 2순위가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보고 들어가서도 오늘 아침에 첫 매수 들어온 거 보고도 여러분들이 매매 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만으로도 자 요걸 갖고도 오늘 매매가 됐을 자 티웨이홀딩스였죠. 자 이제 당연히 보이를 내고 오늘 중간에 매도하실까봐 매도 못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게 자 4%에서 5% 정도에 제가 매수하게끔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12%까지 날라갔어요. 그러면 티웨이홀딩스는 오늘 5%대에 사신 분들은 이건 오늘 종가에 청산을 해도 종가에 던지기만 해도 7%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빤한 종목이라도 여러 개 죽자고 사면 자 저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죽자고 들어오게 되면 이 자 고점에서까지도 급등한다라는 제가 사례를 오늘 많이 드렸죠. 티웨이홀딩스처럼 티웨이홀딩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해서 개인들은 던질 때 이들은 사서 그걸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3%를 가지고 사서 이거를 플러스 6%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 보합에 있는 거 이거를 3%로 올리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죠. 이미 3%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고 재료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종목 좋은 놈 미래 실적에 대한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평균 매집 단가, 우리는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그네들이 평균 매집 단가를 10,000원이냐 1,500원이냐 이런 거는 전혀 안 따지죠. 평균 매집 단가 10,000원이냐 15,000원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10,000원에 사도 이게 9,000원이 될 종목이면 안 하는 것이고 1,500원에 사도 이게 11,000원이 갈 종목이면 이걸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은 미래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미래의 실적, 그러니까 2분기와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고, 우리 외에 다른 무슨 펀드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또 우리 외에 다른 외국계 창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거기에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싸고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TV홀딩스처럼 이미 5% 올랐지만 이렇게 죽자고 사면 TV홀딩스는 5%에서도 올라간다는 예를 제가 오늘 입증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중간에 매도하실까봐 매도 종목 저야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좀 극대화하시고, 지금 진짜 주식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TV홀딩스 나도 갖고 있는데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죠? 이게 한 단계 주가 레벨업 되고 옆으로 갈 때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보시라고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해서 계속 음봉이든 양봉이든 계속 여러분에게 매매를 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고, 오늘 이렇게 짱대 양봉 12%, 이 짱대 양봉이 나오니까 최근 2, 3주 동안 나온 매물들은 사실상 다 끝나버렸습니다. 한 방에 매물 소화가 끝났죠. 호가를 다 나오는 매물 오늘 싹 다 먹어버렸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평소에 200만 주가 안 터졌는데 오늘 700만 주 이상 터졌어요. 평소 거래량이 한 4배 이상 TV홀딩스가 터졌죠. 결론적으로 매물 소화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날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어간 사람, 이 매물은 없고요. 여기서 나올 매물은 없고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물려버리죠. 그러면 오늘 들어가서 매물을 내놓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망청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TV홀딩스는 월요일날 음봉에서 다시 거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TV홀딩스가 완톱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토픽 2는 두 번째는 바로 상하 프론테크였다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전에 IT업 정도의 조정을 받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조금 좋았었습니다만, 다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또 이들이 약간 매기가 조금 붙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와중에도 이 61선 살려있는 게 있어서 ST파마 오늘 종가 매매가 가능했고, 오늘 제일 좋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역시나 3천당 제약이었죠. 신고가 찍고 난 다음에 21선 험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61선에 딱 걸렸는데 봤더니 기관 수급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3천당 제약은 오늘 제약주 중에서는 아마 매매하기는 제일 좋았을 겁니다. 61선 걸려 있으니까 가격적인 가격 메리트가 일단 있죠. 3천당 제약에 원래 280억, 이 안구 건조증 이 자만제 팔아서 280억을 어떻게 벌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묶어서 중국, 중남미, 동남아, 미국 이런 15개국의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을 여기 보면 해외 15개국에 바로 이 완제의약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게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 해외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나죠. 지금까지는 중국, 중남미, 중동, 동남아 이런 쪽으로 주로 삼천당 제약이 묶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젠 앞으로는 저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 시장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이미 주가는 레벨업이 되어 있고, 레벨업이 되어 있는 데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이랄 수 있는 61선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21선은 가볍게 뚫어버리겠죠? 뚫고 신고가를 깨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삼천당 제약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이거 저만제 갖고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건 그래서 요런 종목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그냥 해외에서 수출로 푼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원래 사상체는 280억입니다. 제약업종의 평균 PR이 30배 40배 한다라고 하죠. 삼천당 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은 10배수 주면 2,800억이니까 11, 2배 준 거라, 삼천당 제약은 현재 시총은 비싼 건 아니죠. 싸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리 좋죠.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월요일 날은 21선 뚫게 될 겁니다. 24. 그때 매매하는 걸로 같이 말씀도 드리겠고요. 어제 이 배열 해수보일러라고 이 스팀을 이용해서 이걸 스팀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이 되죠. 스팀으로 기계를 돌리고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그걸 갖고 다시 팔고, 이걸 사업을 배열 해수보일러 바로 이거를 공급을 하는 회사가
BHI인데 사실상 국내 독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 복합 화력발전소는 석탄이 아니라 LPG 가지고 LPG를 이용한 자, 화력발전소 복합이라 그러죠. 복합 화력발전소. 자,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HRSG라는 배열 해수보일러가 들어갑니다. LPG를 이용해서 화력발전을 하려면 바로 이 HRSG가 필수 장비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복합 발전기 바로 저거로 LPG 갖고 이용하는 그 복합 발전소 거기에 비중이 15%나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배열해수 보일러입니다. 그만큼 자, 이 천연 가스 발전소의 비중에서 얘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중도가 높다라고 봐야죠. 그게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아시죠? 400억 적자에서 작년에 150억, 자, 올해 260억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시가총액은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자, 최근에 기관 수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인 수급이 자, 들어오는데 오늘까지 5일째가 들어옵니다. 5일째.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죠. 자, 요것은 이제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비싼 건 아니니까 자, 갖고 계신 분은 올해부터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변동성이 커지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 변동성이 줄면서 5일선을 타는 정도면 BHI는 오히려 여러분에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가 좋다 그랬죠. 어제 진짜 주식에서 어제 이 자리 외국인 10만 주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자, 내일 음봉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고 없는 분은 여기서 시작. 있으면 안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거는 장중에 음봉이 나온 것과 똑같죠. 음봉이. 그죠? 자, 음봉이 나오면 음봉을 그려야 되는데 아침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미국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 동시효과부터 질러도 괜찮았어. 아마 외국인이 그러지 않았나. 아침 동시효과부터 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러분들이 그냥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은 우리가 BHI를 어제부터 했으니까 한 분도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신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월요일날 방송 잘 집중하고 계시면 제가 항상 새로운 종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미 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로 그 다음에 계속 그 종목들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BHI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을 봅니다. 자, 대한해운은 자, 문자를 참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진짜 주식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6월달 들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해운업종들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소업체 위주의 자, 이런 해운업종들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다 됐다라는 것이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이제 파산을 해버렸으니까 자, 이들이 어떤 시장 지배력은 이제 와해가 된 것이고 그거를 이제 딱딱 하나하나씩 따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자, 이 여의도의 이 해치펀드의 좀 큰 손도 바로 그래서 대한해운을 관심 갖고 편입한다는 얘기도 들렸었고요. 얘들은 해운업종은 지금처럼 이런 저유가에 자, 만약에 지금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 자, 이런 상황에 자, 이 BDI 지수도 크게 올라갔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작년도 여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제 자, 운임료 자체가 올라가 경기 회복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유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네들의 실적은 10% 20%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3배 4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만큼 해운업의 실적이 터지면 10% 20% 나오는 게 아니라 3배 4배씩 자, 터지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자, 제일 적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최근에 증권사 추천이 대한해운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2분기 실적 1분기도 대박을 쳤습니다만 2분기 실적까지 자, 감안하고 그러니까 원래 예상 EPS를 자, 기관들이 추천할 때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당장 다음 분기 2분기 실적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증권사가 자, 이 추천하게 되는데 자, 요는 증권사 추천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증권사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딱 보시면 다 바로 이걸 항상 메뉴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사 추천은 매주 자, 매일
증권사 추천 종목을 자 전부 찾아서 올리는데 거기에 오늘 대한해운이 증권사 오늘 추천주가 있습니다. 그거 기간수급 들어온 거. 그게 얼마나 좋아요. 대한해운이 기간수급이 증권사 추천이 있었는데 자 추천한 증권사는 동부증권이고 목표 가격을 44,000원을 본 거예요. 자 지금 오늘 35,000원 6,000원인데 44,000원까지 목표 동부증권이 자 본 거다. 이렇게 증권사 추천주들을 묶어서 이렇게 항상 메뉴로 만들어 올려놓고 있으니까 증권주도 주목해야죠. 실적 좋은 놈들 위주로 올리고 실적이 재료로 올리거나 자 내재가치 청산가치 뛰어나다고 올리는 데가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예상 EPS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야 적정 주가를 이렇게 뽑아서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가치 청산가치보다는 역시 실적 자, 뭐,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실적을 베이스로 해야 되니까. 자, 이 종목들은 다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추천. 그 중에서 오늘, 자, 우리가 손댄 건 이미 증권사 추천 이전에 하고 있었던 건 대한해운이 됩니다. 컨테이너 운임용 올라가는 게 뭔 상관이냐라고요. SM 상선. 자, 얘는, 자, SM은 컨테이너 운임과 관계되는데, 이 대한해운이 SM 그룹과, 자, 같이 합병을 한 거라, 이 SM 상선의 지분을 26%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컨테이너 운임료 상승과도 관련이 있고 분명히 지난 연도 저점 대비 100% 정도 올랐는데 한진해운이 퇴출이 됐기 때문에 SM 상선 쪽에서 그 어부지리로 상당 수주를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해운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가 자 크게 좋지 않은 상황 개인들에 의해서 오늘 자 낙폭을 많이 하는 오늘 개파락으로 왔으니까 그죠? 개파락을 출발을 했고 그 개파락을 메워서 양봉을 내는데 많이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양봉을 만든 결정적인 배경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은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종목들은 지수는 그랬고 종목들은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 들어온 종목들을 갔었고 TV홀딩스가 워낙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자 TV홀딩스 자 아침에 7만주부터 시작을 했던 TV홀딩스가 자 잠깐 1시경에는 약간 추천거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만 5천주가 오늘 들어왔고 TV홀딩스가 역시 수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됐던 기관들도 마지막에 23만주까지 들어올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80만주 90만주 정도가 자 오늘 양봉 하나에 외국 기관들은 90만주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자 이미 우리는 오늘 들어온 걸 매매를 하면서 알고 있으니까 자 본인은 또 갖고 있어. 그러면 내일 좀 조정받게 되면 TV홀딩스는 매매하기 또 쉬워지죠. 이미 얘들 흐름 알고 얘들 수급 구조 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니그들이 안 들어오고 되나봐. 어제 대충 봤더니 어제 한 90만주 돌았는데 그대로 놔놓고 니그들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나봐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역시나 이들은 수급이 자 아침 개장 초에 매물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살아놓으면 이들은 그때 슬슬 움직일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기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이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지금 하단 주도 테마다라고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전기차는 버리지 마세요. 반등할 겁니다 했는데 전부 다 반등을 했죠. 전기차는 그만큼 주도 테마는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이다라고 했죠. 대형 산불은 절대 안 꺼지죠. 못 끕니다. 계속 불씨가 살아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기차처럼 시장과 무관하게 날아가는 종목은 자 대형 산불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안 끊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게 부러지려면 수급이 먼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이익 극대화하고 오늘도 혹시 매도 할까봐 그랬는데 어때요? 결국 종가는 얘들이 최고가로 끝났죠. 아침에 이걸 알 수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수급 들어가니까 오늘도 얘들은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얘들이 잘 갔네요. 자 오늘 최종의 진짜 주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봉으로 마감해줘서 이거는 다음 주 7월달 7월 첫 거래일에 대한 기대. 이제 또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대부분 또 갭상승으로 가지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보유하셨어도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월 3일 7월 첫 거래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장마가 올라온다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는 장마를 위해서 많이 선선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더위를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오전에 일찍 VIP 회원분들에겐 문자를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7,820원인가? 자, 근데 지금 8,000원까지 왔으니까 조금 올랐네, 그죠? 자,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21선 타고 가는 종목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만, 수급 들어오면서 21선 탈 때는 여기가 다 급소입니다. 60선 탔네. 그죠? 61선 탈 때도 매수. 21선, 21선, 21선. 자, 매물을 반드시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음봉을 먹었는데 봤더니 수급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 종목은 차트와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짜 주식이라는 거죠. 적자에서 20억, 40억, 원래 자, 영업이익은 뭐 60억 정도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지난 2012년 50억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짜 주식을 제품 정보를 보고 21, 61선 타는데 21선, 60선 타는 자리에 수급 딱 들어오면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저렇게 만들어진 종목을 보면 오늘 다 전기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오늘 자 계속 조정이 있었습니다. 막판을 빼고 2시까지는 해서 조정일 때는 대장 테마를 내야죠. 대장주들. 지금 대장은 IT도 있지만 전기차가 모든 종목이 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오늘부로 자, IT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받으니까 IT 업종이 조정받기 때문에 자, 금융업종이 좋을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또 증권업종까지, 자, 증권업종이 금융주랑 함께 같이 자, IT에 자, 대안주로서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가볍게 이 금융업종이나 증권업종과 달리 전기차는 IT 업종처럼 가볍게 움직입니다만, IT는 철저하게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깨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가 반등을 줬습니다만,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같은 자, 미국은 팡주로 대변되는 신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도 IT 관련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반대편에 자, 이 IT는 지수와 직접적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대안주 성격의 종목을 찾다 보니 자, 금융증권업종을 보고 있는데, 전기차는 아예 지수와 상관관계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지수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죠. 전기차는. 자, 그만큼 실적과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장과 무관한 이 전기차를 지난 4월달부터 계속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만 자, 말씀드리고 있고, 자, 오늘도 상위 1% 진짜 주식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대박을 낸 거는 상하 프론테크가 될 수 있겠죠. 상하 프론테크, PNE, 자, 우리 산업 여전히 보유를 해야 되겠고, 쟤들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사막콘덴서, 에코프로, 후성, 일진머티를 다 좋습니다. 다 얘들은 중간에 불안하다고 해서 던지면 꼭 후회를 한다라는 게 바로 전기차 섹터입니다. 지금 자, 이 IT 업종이 안 가니까 그냥 쉬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투자자들이 주식은 할 때와 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이 전문가는 의심하세요. 이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할 때와 쉴 때가 있다. 이걸 알 것 같으면 꼭 이런 사람들은 훈수만 뜹니다. 훈수꾼들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다 끝나고 난 다음, 한참 폭락하고 난 다음이니까 아이고 주식 쉴 때인데, 2007년도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시큰 올라가고 나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주식은 이때는 했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결과를 가지고 이때는 주식할 때와 이때는 주식은 쉴 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 시장 지수를 보고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고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훈수를 뜨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식을 할 때와 쉴 때를 알 수 있으면 그건 신익이에요. 신익에. 그건 다 끝나고 나서야 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365일 시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직업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뭔 들락날락을 해요. 들락날락을. 예, 들락날락. 꼭 들락을 한다는 건 어때요? 주가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들고,
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그건 개인들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락날락이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럴 바에는 그냥 시장 안에 있으세요. 다만 물량 조절을 하면 되겠고 좋은 주식을 하면 되잖아요. 시장과 다소 무관하게 지수와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진짜 주식을 해버립니다. 바로 진짜 주식이 뭐예요? 실적 잘 나오고 지수와 상관관계가 제로라는 건 전혀 장에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수급 따라가고 실적 따라가는 건 그래서 전기차죠. 전기차. 얘들은 지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지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IT 장비들도 자, 이 코스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IT 관련한 종목은 지수에 아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좋아야만 얘들이 가는 거고 전기차는 코스닥이 좋아도 가고 안 좋아도 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매매하기가 좋았을 거는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아예 제로에 가까운 전기차가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탑픽은 상하 프론테크가 됐겠죠. 수급 들어왔고 네, 최종 진짜 주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자 마지막 거래일에 개인들이 오늘 자 강한 양봉 장세를 만들었네요. 자 혼조로 끝났지만 이걸 혼조로 읽으시면 안 되죠. 네, 코스피는 오늘 0.3% 양봉, 코스닥은 무려 0.5%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주체가 오늘은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6월 달에 워낙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1조 이상 자, 매도가 나왔다. 해서 6월 달에는 계속 예, 상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상투의 전조다. 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저께 그렇게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사실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깼고 오늘도 개파락입니다만 0.3%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요. 자, 반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또 자, 6월 마지막 거래일 예, 자, 마지막 거래일에 자, 모두 6월 달에 외국인 수급 때문에 자, 매도를 얘기를 했었고 자, 이 미국은 또 뭐요? 이 팡주들이 미국은 신기술주들이 급락, 자 급락으로 사실상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순환 흐름이 자 로테이션이 자 오고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만 실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아침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장 하락에 대해서 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1년째 미국 시장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1년째 급등입니다. 1년째. 그렇죠? 자, 그리고 60일선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고르기고 자,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미국 시장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자, 이제 기술주에서 방어주들 금융주나 이런 쪽으로 자, 이 로테이션이 있을 거에 대해서 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좀 괜한 오버가 아닌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런 반등이 어떻게 있을까요? 없죠. 예, 자, 다우도 보시면, 다우도 그렇죠. 깊은 운봉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급등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버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붕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에 닥터드문 뭐 40%까지 폭락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러다가 언젠가는 한번 맞으면 예. 자 인디언 기후제인가요? 예, 인디언 기후제처럼 자 비가 올 때까지 제산을 지내면 비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인디언 기후제는 100% 성공을 하는 것과 똑같이 버블 붕괴 얘기하고 올라갈 때마다 시장이 붕괴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언젠가는 붕괴가 되겠지만 그 언젠가가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깼는데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6월 달에 4월 위기설도 얘기하고 4월 위기설
이번에는요 6월 상투설까지 얘기하고 있죠. 개인들의 비중도가 높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기관으로 판다라고 해서 4월 위기설에 이어서 최근에는 6월 상투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번 주는 조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 듯해 보였습니다만, 어제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를 깼는 거고 코스닥은 좀 그런 듯해 보였지만 오늘 다시 양봉을 냈습니다. 21선도 걸렸고요. 그래서 자,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금 행보를 안 늘, 이게 뭐 나쁘다고, 그죠? 코스닥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뭐 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20일 60일선 살아있는 이런 강세장에 여기에서 자꾸 시장 상투 얘기고 위기설 얘기를 한다면, 4월 위기설이고 6월 상투설을 얘기한다면 주식은 언제 하나요? 주식은 뭐 교과서대로 무슨 예금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예금에서 1% 2% 날아가는 것처럼 주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매번 안 좋은 쪽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주식식 참여는 언제 하냐라는 거죠. 예, 믿고 가죠. 믿고 21선 60일선 살아있고, 자, 한데 벌써부터 또 지난 4월 위기설에만 해도 심하게 그러더니 요새는 또, 자, 못 올라간 거는 맞아요. 자, 못 올라간 거는 맞지만은 대신 주가가 어째요? 3월달부터 자 상승을 했고, 지금 여기서 자 행보를 하는 걸 가지고 이것도 상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아무튼 21선 탔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가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기차 한 10종목 되는 거는 전부 다 좋습니다. 다만 그들이 대부분 5일선 타고 갈 정도로 좋아요.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니까 5일선 매매보다는 21선 매매가 여러분 입장에 더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전기차 종목, 좋은 종목이라도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자, 우리 산업인이 후석인이 일진머티리얼즈는 그냥 놓으시고 오히려 21선 타는 상하프론테크, 좀 여러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낮은 P&E 솔루션, 이런 정도로만 자 오늘 눌림목자의 말씀을 드렸고, 충전기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제조, 또 배터리 관리, 바로 BMS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데, 은근히 포트가 다양하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20억, 40억, 자 1분기 280%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P&E 솔루션이, 자,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면서 실적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뭐 이런 개인 전문가들은 다 급속 충전기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P&E 솔루션 얘기하면 전부 저 충전 저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저것만 갖고는 이런 실적을 못 냅니다. 그냥 진짜 주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요. P&E 솔루션은. 자,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전기차 섹터에 포함이 되니까, 자, 어부지리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갖고 계신 분은 보유고, 없으면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한 차례 더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수급 기간 수급만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날 만약에 더 주더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죠. 더 주더라도. 자, P&E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 언제까지 잃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자, 오늘 최후의 토픽 종목은 바로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자, 티웨이 항공이 장거리 노선. 자, 오늘 아침에 미리, 자, 이미 나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그렇게 해서 드렸고, 뭐 하와이니 이런 장거리 노선은 2019년부터인가 장거리 노선을 취향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는, 자, 이 뭐 중국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수익성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장거리 노선,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갑니다. 장거리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기종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중대형 기종을 또 비행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치열한 이 시장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거리 노선, 마진이 좋은 장거리 노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장거리 노선은 한진칼의 진에어, 한진칼의 진에어는 이미 뭐 하와이도 가고 합니다. 예, 자, 거기에 이어서 티웨이항공도 이렇게 자꾸 중대형 기종을 인수를 해서 장거리 노선을 자 가려합니다. 자, 이미 이건 아침에 이런 재료고, 근데 이 재료로 티웨이 홀딩스를 어제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에게 이 상위 1% 진짜주의 통해서 여러 차례 자 여러분께 티웨이 홀딩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티웨이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모기업인 예림남까지, 자, 우리 진짜 주식에서는
티웨이홀딩스 예림당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티웨이항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옆에 보면 자 뭐요 우리나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진에어도 그렇고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이 우리나라 거 같죠? 지금 순위가 어떻게 보면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진에어 그리고 3순위가 이제 티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에어가 엄청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제주항공과 비슷하게 좀 달리고 있어요. 진에어 저거는 한진칼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주항공이야 AK 거고 티웨이항공은 예림당 거다. 예. 자 요런 거는 아시고 계시겠죠. 자 저가항공사 중에 자 저가항공사하면서 장거리 노선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아침에 혹시 모르실까 말씀을 드린 거고 티웨이홀딩스는 이미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CD 주문 쌍끌이 주문이 오늘 아침에 30만 주까지 들어왔었습니다. 9시 자 먼저 9시 20분에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오늘 7만 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9시 50분에 수급이 오늘 20만 주가 네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11시경에 오늘 수급이 얼마냐면 32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7만 주, 20만 주, 32만 주 뭐요? 자 이거는 계속 누적이 집계가 나온 거니까 장중에는 계속 CD 주문이 네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티웨이홀딩스 해서 CJ가 CD 주문가 그리고 기관수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CD 주문가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던 최고의 종목이 티웨이홀딩스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상하랑 이 두 종목이 오늘 우리한테는 상하프론테크 티웨이홀딩스가 1순위고 CD와 쌍끌이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와 테크가 CD와 쌍끌이 주문이 2순위가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보고 들어가서도 오늘 아침에 첫 매수 들어온 거 보고도 여러분들이 매매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만으로도 자 요걸 갖고도 시장 분석을 할 바에는 종목을 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여기 보시면 차트 검색기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 한번 4월 이기설이니 자 6월 상투설이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종목 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자 여기에 있네 코엔텍도 있고 자 DY 파워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산업 같은 자 이런 전기차 관련한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6월 달에 6월 상투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전기차는 예, 자 우리산업 같은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오히려 6월 달에 다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대부분 깨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고 시장은 그날 당일 수급 갖고 당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시자라는 거죠. 너무 큰 그림을. 그죠? 이렇게 전기차처럼 진짜 주식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자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신고가를 깨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 갖고 계속 물고 들어지는 자 이 극단한 전략으로 가면 되는데 괜히 자 4월 위기설부터 해서 자 또 6월 상수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하고 어떤 전문가의 견해가 그렇다면 자꾸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수급이 안 나갔는데 실적이 안 떨어졌는데 추세가 이탈을 안 했고 26시간 살아있는데 그걸 자꾸 매도를 하게 된다. 매도를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 그죠? 예, 아무튼 받아들이고 시장에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겠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죠. 예측하지 마시고 현 시점의 시장에 대한 정의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20일 60일선 살아있는 강세장이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1800개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1800개 중에서 자 지난 3년 동안 이익성장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런 종목 이런 종목에 수급 확인된 날만 거래를 합니다. 수급 확인하고 매수를 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시장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죠. 지수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게 봤더니 무슨 종목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가 되겠죠. 예, 자 오늘 또 한번 자 신고가를 깼는 우리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26선 타고 2번 정도의 급소가 있었고, 바로 진짜 주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었던 자리가 몇 차례 있었고, 자, 최근엔 기관 수급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매도가 있지만 우리 산업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한번 신고가를 깼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주식을 쭉 보셨던 분들은 자, 그 종목 하나 몇 개만 정보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시가총액은 얼마인데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성장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산업은 아직까지 이것으로 자, 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지를 않아도 이미 벌써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 연도 160억, 원래 19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예상 실적이 자, 충분히 나오고 2분기부터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자, 추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아침부터 좋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자, 오히려 전기차 관련한 종목은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보이고 없는 분들은 오늘 매매가 됐던 종목입니다. 실제 오늘 대박은 뭐예요? 바로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자, 오늘 실제 문자를 14,100원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최승호 플러스 모바일 회원들은 오늘 14,100원에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건데요. 자, 아침에 그 이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신고가 임박했을 때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신고가 돌파가 아니라 신고가 임박했는데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가 봤더니 진짜 주식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토픽은 자, 거의 원톱은 TV홀딩스입니다. TV홀딩스가 아침부터 엄청난 CD 주문, 거기다 쌍끌이 주문까지 들어오면서 TV홀딩스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먹기 좋기는 자, 이거는 나머지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전부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죠. 5일선 탄다는 건 21선, 61선과 이격이 크니까 자체 얘는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강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5일선 이탈하면서 5일선 너무 쉽게 이탈하니까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진, 에코, 후상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죠. 그런데 21선을 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오늘 PNE솔루션 21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5일선은 보유 관점이고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매매가 되겠지만 5일선은 보유하는 종목이고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죠. 해서 오늘 전기차가 좋은데, 전기차가 오늘처럼 오전에 자, 장의 흐름이 한 차례 들었다 쭉 빼는 장에서 대부분 무너지는데, 자, 안 무너지는 것이 테마가 오늘 전기차였었고, 전기차는 제가 대형 산불에 자, 비견되죠. 대형 산불은 절대 쉽게 안 꺼진다라고 했죠. 끊임없이 불씨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전기차는 거의 대형 산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꺾이지가 않죠. 그래서 자, 끊임없이 이런 자,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전기차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만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익극대합니다. 5일선 타고 가는 건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에코프로, 사마콘덴서, 일진머티리얼즈, 그런 종목은 5일선을 타고 가니까 이익을 극대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 관점 오늘은요 61선 타는 종목이죠. 61선, 얘는 급등하지 않고 있는 거죠. 21선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은 61선 타는 경우도 있죠. 이 61선이니까 61선 타면은 더 매수 관점은 더 쉬울 수도 있다. 근데 21선 타고 가는 상하프론테크는 그래도 매수가 됩니다. 게다가 오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임박에 있었죠. 역사적 신고가에 임박에 있고 오늘 14,100원이었으니까 아주 짧은 단몽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오늘 6% 정도 급등한 거니까 거의 3% 이상, 4% 정도 수익은 전기차 섹터에 관심을 그러니까 중간에 안 놓고 그 전기차 섹터 안에서도 21선에서 매수가 가능한 놈, 예, 매수가 가능한 종목. 예를 들어서 자, 사마콘덴서나 자, 사마콘덴서나 자,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죠. 사마콘덴서, 우리산업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자, 이런 종목은 어째요? 보유 관점이죠. 일진 머티리얼을 여기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얘들은 다 홀드입니다. 홀드. 오늘 전기차 제일 좋았으니까. 그런데 얘들은 그런데 자, 이게 21선을 타는 거는 매수가 되죠. 특히나 우리가 음봉을 먹는 21선 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오늘 매매가 가능했고, 거다 쌍크리스까지 들어왔으니까 오늘 음봉을 먹는 자리가 좋았죠. 그리고는 오늘 신고가를 깰 건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요. 오늘은 음봉을 먹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는 다음 주 정도에 깨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오늘 사실 깬 거와 진배가 없죠. 거의 자 15,000원 가깝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매물, 자 15,000원에 걸려있는 매물들은 오늘 뭐 상당수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자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월요일날 신고가를 쉽게 깰 겁니다. 깼다가 밀릴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수급을 월요일날 보면 되겠고, 뭐 기관들 매도 나오고 외국 매도 나오면 같이 팔면 되니까, 자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 신고가는 월요일날 가볍게 넘어서 자 15,000원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14,100원 14,200원 여기서 상하프론테크를 있는 분은 보유인데 없는 분들은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상하프론테크는 우리 VIP 회원들에게 6월달에만 벌써 2번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사마콘덴서나 일진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처럼 저 밑단에서 잡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의견을 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이 거래하고 있었는데 조금 불안한 자리에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6% 양봉이 나옴으로써 신고가 임박을 해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자 이 스윙으로 묻어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오늘 양봉이 참 보약 같은 양봉이다. 이 양봉에서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매물까지 사실상 이 양봉 하나로서 오늘 매물은 거의 다 소화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상하프론테크 자 관련 제품 종목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밑에도 켜놓고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뭘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같이 눌림목에서 21선 매매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P&E 솔루션이었죠. 여러분에게 이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낯선 종목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오늘 했던 종목군들이 여러분한테 아주 친숙한 종목들, 실제 여러분과 매매를 해왔었던 진짜 주식들이 바로 오늘 상위 1% 진짜 주식이 다시 재선정이 된 게 많죠.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좋은 종목들은 바로 이들 종목이었었고, 자 그중에 상하프론테크랑 21선 타는 전기차는 해야 되는데 상하프론테크가 오늘 P&E밖에 없었을 겁니다. 21선 타고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상하프론테크는 일찍 여러분에게 최소 플러스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자 보내드렸었고요. 자 P&E 솔루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